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정올케 언니 장례식에 관한 내용으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이고 저는 친정에서 막내입니다. 제 나이는 현재 40살로 결혼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혼자 되신 어머님과 아이 둘, 거기다 남편까지 다 함께 살고 있고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는데요. 그 당시 어머님이 간병인 겸 지방병원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셔서 반찬도 해주고 가고 하셨다네요. 그때 당시 집에는 남편과 동생들만 살고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는데도 그땐 정말 남편 딱 하나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에서도 반대하고 주변에서도 이런 결혼은 말도 안 된다며 다 저를 말렸지만 그걸 뿌리치고 친구들의 반대, 온통 주위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전 제 선택 죽어라 믿고 남편과 시동생들만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시동생은 장가를 갔고 저는 큰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났을 때 큰 시누이가 시집을 가고 그때 저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어머니께서는 들어오셨고 작년에는 막내 시누이가 결혼을 했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한숨도 쉴 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가게도 3년 정도 운영을 했네요. 그러다 제가 도저히 아이 둘의 집안 살림까지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살림 도움이라는 건 정말 딱 그들이 노닥거릴 만큼의 도움만 주더라고요. 그 중간에 집도 새로 지었는데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선택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힘든 고비도 넘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겠지. 그래도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막장 시대까지는 아니었으니 저도 정 붙이고 살고 그러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생각도 했네요. 제 친정은 강원도 속초입니다. 현재 사는 곳은 인천이고요. 그러다 보니 거리가 멀어서 결혼하고 몇 년 동안에는 친정에 가질 못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다 큰 시누들도 있다지만 살림은 젬병이라 살림 때문이라도 친정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1박으로 다녀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가는 피서지인데 저는 그곳을 한 번을 못 갔습니다. 여름 피서로 말이죠. 명절이라고 해서 친정에 가볼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요. 지방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님께서 명절 때는 며칠씩 다니러 오셨기 때문에 친정에 갈 기회가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책임감 가득한 장남입니다.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동생들이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크다 못해 어른인데도 불쌍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늘 우리 동생한테 좀 잘해주라. 어? 불쌍하잖아.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이런 식으로 늘 잘해라 잘해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잘하고 살았어요. 남편은 기분이 틀어지면 네가 뭘 잘했냐 이러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시동생들은 언니가 형수님이 잘했긴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잘한 일들이야 부부 사이에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닥 큰일들이 아니라 생각했으니 말다툼 정도 하고 넘어갔습니다. 보통의 부부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죠. 이젠 모두들 가정 꾸려 살고 있고 어머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단촐해진 게 이제 고작 1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제가 남편에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친정 올케 언니 암투병 하는 동안 멀다는 핑계로 문병은 딱 한 번 갔다 왔다고요. 그때도 저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올해는 넘기기 힘들다고 하니 이번 여름휴가 때 올케 언니 문병도 갈 겸 친정도 들리고 오빠 둘이 다 속초에 살고 언니 한 분도 속초에 살고 나머진 다 서울에 사는데 이번에 제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겸사겸사 맞춰볼 테니
우리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 한번 만나서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큰올케 언니랑 보내고 우리도 처음으로 한번 그래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솔직히 전 남편이 그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을 그런 적이 없었고 아버님 살아계실 명절엔 아버님이 오시니까 여름휴가 땐 아버님이 못 오시니까 우리가 병원으로 찾아뵙고 거기서 가까운 곳 여관에 머물면서 2박 3일을 보내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막내가 작년에 시집을 갔어. 어쩜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속초를 가려고 그러냐? 지금 막내 시누이가 임신 중이라 본인 남편 휴가 때 친정에서 몸보신도 할 겸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래서 먹는다고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없으면 되겠냐며 휴가가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큰 올케 언니가 있지 않냐며 정말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영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저희 큰 올케 언니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그냥 보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혼자라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놀고 오지는 못해도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겠다고 했더니 그럼 이 더운 날에 배부른 시누이가 오는데 늙으신 어머님께서 땀 흘려가며 음식을 해야겠냐 이러더라고요. 이틀 다녀와서 나머지 3일을 제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저 남편이 시어머니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싸움으로만 가고 남편이 그럼 휴가 끝나고 시누이 돌아가면 그때 다녀오랍니다. 어머님도 그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고 했죠. 이번에도 저 혼자만 물러서면 또 모두가 좋아지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 토요일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가 갔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을 깨운 뒤 사정을 바로 얘기하고 바로 출발을 하자고 했어요. 다행히 주말이니 날이 밝으면 막히고 지금 출발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못 일어나겠어.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 4시간 자고 어떻게 일어나냐. 그럼 당신은 자. 운전은 내가 할게. 가는 동안 옆에서 자면 되잖아. 아버님 병원을 다닐 땐 저한테 잘만 운전을 시키더니 이날은 어떻게 저를 믿고 운전을 시키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더 잘하고 하고 아이들은 어머님께 맡기고 가야 해서 부랴부랴 간식거리를 만들고 아침 준비하고 냉장고를 뒤져서 반찬을 만들고 했더니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고 하며 깨웠죠. 그랬더니 남편은 오만상 다 찌푸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직계가족도 아닌데 꼭 이 먼 곳에서 가야 되겠어?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더니 아니 친언니 친오빠도 아니고 올케인데 꼭 이 먼 길을 가야 되냐고. 당신 형제가 많아서 형부도 많은데 그럼 앞으로 형부들 돌아가실 때도 다 갈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저 그때 순간 바보처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원래 올케나 형부 장례식엔 안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요. 정말 우습죠? 현관문을 나오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네요. 어쩌면 쉬는 주말에 돌아가시냐고 말이죠. 에휴, 어쩜 하필 날도 꼭 이런 날이야. 나 오늘 지방 산행이 있어서 오후에 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등산도 못 가겠네. 에휴. 이런 말을 듣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 자업자득이구나 싶은 게 제가 저 사람들한테는 딱 저만큼의 의미로 살아왔구나. 여직 종종거리고 죽어라 챙겨가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니 참 답답하고 또 허무했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남에도 다녀오고 동료 모친상이라고 영덕에도 다녀오고 숱하게 봐왔는데 이 사람에게 아내의 올케는 너무나도 먼 거리의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고 미련하게 맞추고 살았으니 저런 말도 스스럼 없이 내뱉은 게 아닌가 싶었죠. 어찌어찌해서 장례식에 저는 다녀왔고 남편은 저녁 때 되니까 올라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아니, 지금 올라가야 새벽에 도착하면 일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출근할 수 있는 거잖아. 얼른 준비해. 그동안 먼 지방에 상갓집에 갔다가 바로 출근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니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상갓집에서 인상 붉히기 싫어서 그럼 당신 먼저 올라가. 난 장지까지 갔다가 갈게. 이렇게 나중에 올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때 저에게 보인 행동은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제 말에 남편은 순간 열이 받았는지 제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그 소리 또 해봐. 어? 나 장지까지 갔다 올라갈 거라고. 미쳤냐? 어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아들 둘까지 맡겨놓고 와서 그런 말을 하냐? 제정신이야? 이러는데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도 아니고 정정하다 못해 여행이다 등산이다 펄펄 나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까지 같이 있자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은 평상시처럼 완고한 표정으로 빨리 짐 가지고 나오라고 아주 난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로 어머님이 화내시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해도 난 상관없어. 아니 상관 안 할 거야. 올케 언니가 막내라고 날 얼마나 예뻐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당신이 알아? 그런 사람을 딱 한 번 문병 오고 겨우 20만 원 찔러주고 내가 더 서러워서 이대로는 못 가. 못 가겠다고. 남편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얘기했었는데 이 당시 제 표정이 정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암튼 남편은 그렇게 올라가고 저는 장례를 다 마친 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로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번 휴가 때 막내 시누이가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쪽 시어머니가 상갓집 다녀온 사람이 있어서 아이 가진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이러저러해서 못 가게 하니 아무래도 이번 휴가 때 못 가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옆방에 있는 저를 두고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또 못 온다고 뭐하러 굳이 거기 가서 배부른 딸 쉬러 온다는데 못 오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결국 저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거 봐라. 굳이 올케 장례식장까진 갈 필요 없었다니까. 나중에 다녀와도 되지 않았냐고. 왜 내 말을 듣질 않아서 이런 사단을 만드냐. 그렇게 갔다 오니까 일이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이 신경을 쓰게 됐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저는 이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는데 너도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아? 이렇게 소리치며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를 믿고 내가 여태 살아왔구나. 니네 엄마, 니 동생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도 와볼 촌수도 안 되는데 내가 10년 넘게 챙겼구나. 가르쳐줘서 고맙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제 말에 불이 나게 들어와서는 눈치를 살피는 척 하더니 시어머니와 같이 나서서 자기 말이 옳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무심하게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남편은 제 생각을 고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기운이 다운돼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 또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이런 생각들로 그냥 저냥 살아왔는데 그동안 남편과 산 세월이 너무 아깝고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더 살아도 이런 남편과의 어떤 미래는 그려지지 않고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의 말대로 제가 정말 장례식장에 다녀온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